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4.15 전쟁 6번째. 선거 끝난 지 오늘이 25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되었네요. 열흘이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정 의혹 중에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 사전투표가.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한번 실사구시해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전투표 실사구시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실리아 TV에서 방송한 이 내용이 아주 핵심을 막 찔렀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의혹의 비밀을 거의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의 지금 실체가 드러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 이 운영하는 조수아라는 분은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은 전자개표기 조작이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포함해 가지고 이 사전투표를 좀 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제대로 짚어보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요, 이성을 가진 존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니, 저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첫 번째로요, 그 당일날 이 지역구 투표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개표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 123곳, 123곳, 통합당이 이기는 곳이 124곳, 그 다음에 정의당이 이기는 곳이 1곳, 그 다음에 이 무소속이 이기는 곳이 5곳 나왔어요.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는 나중에 개봉을 했죠. 그죠? 나중에 개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니,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오히려 한석을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210석, 210곳인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통합당이 이긴 곳은 41곳이 불과해요. 그 다음에 무소속이 5군데 이긴, 그 당일 투표에서는 5군데 이겼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4곳은 사전투표에서는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는
너무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다. 득표율이 전혀 딴판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양당의 득표율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개봉되면서 선거 결과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가 개봉되면서 뒤집어 버린, 역전되어 보는 것이 40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63곳에서 지역구에서 이기고, 통합당은 124에서 40 빼면은 84곳에서 이겼어요. 이런 여하튼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역전된, 통합당이 역전된 곳이 40곳인데 그걸 보면은 서울에서 역전된 곳이 9곳, 인천이 2곳, 경기가 11곳, 대전이 3곳, 충북이 3곳, 충남이 3곳, 강원이 3곳. 그러니까 이 중부 지역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거의 다 많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같은 경우에는요, 8곳 중에서 7곳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8곳 다 이겨버립니다. 완전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3석은 역전이 돼버리고 통합당은 4석만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역전이 일어났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전투표에서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나타나요.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보면은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수치가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전 지역구에서 통합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2에 253승 분의 1 확률이다. 12가 아니고 2에 그러니까 뭐 수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수조분의 1.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근데 이게요, 보니까 일정한 규칙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정도 높아요. 여튼 10%보다 좀 더 높은데 10%를 해둡시다. 10% 높고, 그건 반면에 통합당은 그게 10% 낮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10%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10%이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과 민주당 이 득표율의 차이가 그죠? 딴 후보들한테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남 외의 전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보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 득표율이 광역지역으로 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이 63, 통합당이 36%더라. 양쪽만 딱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63점 몇 프로, 36점 몇 프로, 그럼 딱 100% 되죠. 그죠? 이게 짜맞춘 듯이 일이 나오더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여기에 어떤 법칙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보세요. 딴 당은 다 멀쩡한데,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일정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규칙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민주당은 10% 사전투표가 더 나오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당은 10% 덜 나오는 건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통합당 표의 10%를 여기로 10%가 아니죠. 통합당의 표 일부를 민주당에 주면은 셈셈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포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그렇게 조작된 분포가 아니고 정상적인 분포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선거 득표율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제일 많이 난 곳이 7%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일 많이 난 것은 18% 났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에서 이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되었을 것이라는 그 핵심 비법이라고 할까, 비결, 그 시스템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 과정에서요,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집단지성의 힘이 아주 오랜만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집단지성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고라가 활동하면서, 초기 아고라, 그것도 광우병 이 사태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시위를 하고 그 자료를 찾고 할 때 이 집단지성이 발휘가 됐거든요. 그때 아고라가 그 집단지성의 어떤 광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놔놓고 증거를 내놔놓고 안 알려진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고라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푸는 수준은 그죠, 한국의 어떤 조직보다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그 다음에 무슨 학회, 이런 데보다도 훨씬 강력한 어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거든요. 이런 집단지성 네트워크가 이번 사전선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가지고 올리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사유화하지 않고 그걸 서로 나누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공유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사전 투표의 의혹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전 투표의 비밀이 거의 풀렸다. 그 비밀을 푼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실리아 TV의 조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나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대중화하고 또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공병호 TV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는 이 집단지성이 부활한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고라가 부활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그죠? 얼마 안 있어가 뭘 없앴냐 하면요, 아고라를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뭘 해요? 댓글들이나 이런데 뭐가 투입되죠? 대깨문들이 투입돼가지고, 그죠? 완전히 말하자면 이 홍위병식의 주권자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론을 꼭 요즘 하는 거 보면요, 북한하고 중공하고 하는 방식 딱 그대로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이 딱 그대로입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은 이제 바로 그들과 관련된, 그들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뭐가 투입됩니까? 대깨문이 투입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상위 20몇 개의 어떤 댓글들을, 그죠? 완전 독점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증거를 들이대거나
이런 댓글들을 완전히 뒤로 밀어내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북한하고 중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어떤 정도입니까? 중국 애들은 그죠.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편리한 대로예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거다 했다가 또 미국에서 발생한 거다. 저거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걸 어떤 자기들 이익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버리고, 그 각색을 하는데 국가기관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이 댓글 사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총동원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우마오당이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국이 지금 대깨문이 바로 우마오당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를 없앤 게 그들이 말하자면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아고라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깨문이 그 아고라를 대체해버렸죠. 근데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집단지성이 아고라 같은 그런 어떤 사이트는 없지만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자 정신이 살아나고 있어요. 민주주의 수호해야 된다. 이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는 끝이다. 그래 되면은 이거 어떻게든지 수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수호 의지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대한 실사구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요, 실사구시적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휘가 되고 있어요. 사전투표 결과가 너무나 이상하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 민주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은 이 격차가 플러스 10% 안팎이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0% 안팎이다. 근데 20대 총선에서는요, 그게 3% 안팎이었는데 그것도요, 요번처럼 민주당이 다 플러스고 통합당이 다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 그때는 민주당도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도 플러스 나올 때도 마이너스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그 당일 득표율이 두 당 모두 공히 오차 범위 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호남 외 전 지역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전 투표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제 쭉 이제 민주당이요, 서울에서는 이 사전 투표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이 제일 적긴 한 데가 민주당이 플러스 10.3%예요.
제일 많이 난 것이 플러스 15.83%예요. 그런데 통합당은 그러니까 차가 제일 적게 난 곳이 어디냐? 몇 퍼센트냐? 마이너스 9.83%예요. 제일 많이 난 것이 마이너스 15.71%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해요. 이런 증상이 호남 빼놔놓고 다 그래요. 호남 빼놔놓고. 호남 빼놔놓고. 호남은요, 손을 안 본 거예요, 말하자면. 조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냐? 호남은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제일 적게 난 것이 플러스 0.87%, 제일 많이 난 것이 4.24%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선거와 20대 총선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당은 0.09에서 마이너스 3.27. 여기도 말하자면 3% 내외, 안쪽, 대부분 3% 안쪽이고, 넘어서더라도 조금 넘는 겁니다. 근데 타 지역들은 보세요. 최고로 나오는 게 15, 11, 14, 11, 13, 14,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통합당이 최대로 나오는 것도 15, 10, 14, 13, 14, 13, 1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주당과 통합당에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나타나요. 심상정 이번에 당선됐죠. 근데 심상정한테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사전투표 심상정 득표율이 38.85%인데 당일 선거 득표율은 39.12%예요. 거의 똑같죠? 불과 0.28%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민주당과 통합당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민주당과 통합당에는 손을 봤고 다른 후보들한테 대해서는 손을 안 봤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런 양당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민주당은 전 플러스로, 통합당은 전 마이너스로 10% 정도 나는 것, 그 격차가 큰 것도, 그러니까 합하면 20%잖아요. 그죠? 격차 큰 것도 문제이지만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 하나는 플러스로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동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죠? 보세요. 종로에서 보면요. 사전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은 플러스 15.7, 통합당 마이너스 14.8, 12.1, 11.5 같이 가죠. 다 수치가. 그렇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지금 말하자면
하나는 플러스 쪽으로 달리기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달리기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딴 당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요걸 그죠? 요거에서 요걸 빼봤어요. 그러니까 0.9, 0.6, 0.3, 0.8, 1, 0.2, 마이너스 1.6, 1.2, 0.6 이래 나와요. 그거는 마치 있잖아요. 그죠? 바퀴 두 개 달린 마차가 같이 달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의 그 득표차하고 통합당의 득표차가 0으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똑같답니다. 0으로 수렴된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최대가 1.6%죠. 그죠? 차이가. 그러니까 두 바퀴가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할까? 통합당의 표를 민주당에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서울에 이제 제가 서울의 어떤 지역을 골라서 한 게 아니고 뭐 투표 이 지역구 얘기할 때 순서가 있죠. 그죠? 순서. 그죠? 종로부터 이 카운팅하기 시작하죠. 종로부터 상위 맨 위에 올라온 10개 지역구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지역구만 이런 게 아니고 서울 전 지역구, 아니 호남 이외의 전 지역구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대전도 한번 봅시다. 대전은 7개 지역구가 있어요. 7개 지역구가 있는데 딴 건 다 뭐 복잡하니까 당일 선거에서 통합당이 7곳 중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3곳에서 이기고 4곳에서 졌어요. 응? 근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사전투표를 까게 되니까 이게 다 역전, 다 7곳이 다 이제 민주당이 당선됐죠. 그런데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을 했을 때 민주당은 11.49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당은 마이너스 11.01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요걸 보니까 여기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 지역구마다 들쑥날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 똑같이 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0으로 수렴되겠죠? 그렇죠? 0으로 수렴돼요. 왜 0이 아닌 이유는 나중에 또 밝혀집니다. 정확하게 0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하튼 그래가지고 쭉 해보니까 그죠? 보세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0.71이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어떻게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이건 역시 마이너스만큼의 통합당의 표를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줬다? 민주당에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통합당 표가 민주당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 이외에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죠? 예를 들면은
좌파가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해가지고 몰표를 줬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심상정이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심상정이 똑같아.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 득표율이나. 이런 일은 오직 누구한테 일어난다? 민주당과 통합당에만 일어난다. 서울 종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서울 전체에 보면요, 우선 비례 득표율 한번 보세요. 비례 득표율 보면은 민주당이 33.2%, 통합당이 33.1%를 넣습니다. 불과 0.1% 차이입니다. 그죠? 서울시 전체입니다.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됐냐? 민주당이 50.71%, 통합당이 49.29%. 이것도 몇 프로 차이입니까? 1.4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투표하고 당일 투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두 가지 다. 이 서울 전역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관계가, 통합당이 그죠? 요거로 볼 것 같으면 비례대표나 당일 투표는 50대 50이죠. 그죠? 50대 50. 100으로 칠 것 같으면 50대 50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63.92 대 36.08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은 플러스 몇 프로? 13%가 됐고, 그죠? 통합당은 마이너스 13%가 됐다는 겁니다. 딴 후보들은 그런 관계 없어요. 딱 두 당 후보만 그래요.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면 민주당은 플러스 13.21%. 서울 전체를 보니까. 그 다음에 통합당은 마이너스 13.2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다 표가? 통합당의 13.21%가 민주당에 가가지고 13.21%가 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짓말, 숫자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지. 자, 보세요. 당일 투표, 비례 투표도 거의 똑같고, 당일 투표에서는 1.42% 격차밖에 안 났죠. 그죠? 50.7 대 49.3.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물경 27.84%의 득표율 격차가 나옵니다. 자, 비례와 당일 득표율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거의 50대 50이다. 응? 굳이 막 우기자면은 51대 49다. 이렇게 하면 돼요. 51대 49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63.9 대 36.1.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통합당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은 통합당의 13.21%만큼의 표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민주당한테 주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전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서울시 전체 얘기고, 그죠? 이제 또 접해가지고 종로에 관해서 얘기를 합시다. 우리나라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니까 정치 1번지를 좀 살펴봅시다. 종로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이낙연이 66.3 대 32.4로 황교안한테 33.9% 이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당일 투표에서는 그 득표수까지 내요 적어놨죠, 그죠? 당일 투표에서는 50.6 대 47.5로 3.1% 이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격차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요, 비례대표하고 투표 성향은 비슷하겠죠, 그죠?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표가 32.8%, 황교안 쪽의 미래한국당이 얻은 표가 33.3%로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그 황교안 쪽이 0.5% 앞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라는 이거는 이낙연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일 투표 득표율과 비례대표 득표율은 거의 같죠. 두 가지 다, 그죠? 50대 50이죠, 그만. 그죠?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66대 32.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찍으려고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0% 이상 격차가 나고 있다. 그리고 종로에 어떤 동을 하나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검토를 해봅시다. 종로에, 그죠? 평창동이라고 있어요. 평창동이라고 있는데 거의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인데 강남 못지않게 말하자면 보수 몰표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요,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보세요. 사전투표에서는 이낙연이 58대 39로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당일투표에서는 39대 57로 오히려 황교안이 앞서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59대 40, 사전투표는 59대 40이고 당일투표는 40대
58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평창동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압도한 거죠. 그죠? 59대 40으로. 그런데 비례투표는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찍는 지역에서 오직 사전투표에서는 말하자면 이 보수 야당 표밭에서 오직 사전투표에서만 어떻게 나왔다? 59대 40으로 나왔다. 이낙연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숫자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보세요. 그래서 당일 비례투표와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비례투표와 사전투표는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당일 투표와 비례투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죠. 말하자면 50대 50이죠. 그죠? 50대 50이 아니고 여기서는 6대 4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그 거꾸로 이낙연이가 6대 4로 앞서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다소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현상은 말하자면 당일 투표와 비례 투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데 사전 투표만 유독 민주당에게 몰표가 가는 현상이 전국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호남 이외의 전국적 현상이다. 호남 이외의 지역은 다 손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지역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있잖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사전투표한 사람이 왕창 미치지 않는 한은 그날 하루 투표할 때만 왕창 미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 그럼 조작 방법은 뭐냐? 13.21%가 말해준다. 이낙연이 플러스 13.21%였고 황교안이 어때요? 민주당 득표가 서울 시내 전체를 볼 때 플러스 13.21%였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3.21%였죠. 그렇죠? 통합당 표가 민주당이 같다. 그래서 바실리아 TV에 조수아라는 분이 컴퓨터 조작 가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럴듯해요. 우선 지금 이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죠? 조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사전선거 결과 이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13.21%고 통합당이 마이너스 13.21%라는 게 딱 말해주고 있다. 어떻게 했는지. 아니, 민주당이 그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인데 통합당이 플러스 5%다. 마이너스 5%다. 이 카만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죠? 어떻게 안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딱 맞은데, 아구가 이빨이 딱 맞은데, 톱니바퀴 이빨이 딱 맞아요. 아까 봤죠? 그래서 동행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동행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합해봤더니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그래서 조수아 씨가 얘기한 컴퓨터 조작 방법 가설입니다. 이거는 아직 증명은 안 됐으니까. 통합당 표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이동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는 겁니다. 이동 프로그램이 작동됐다. 그 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시키냐? 이제 김어준이가 그걸 옛날에 증명했다 그래요. 컴퓨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컴퓨터 조작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은 통합당 표 중에서 사전투표, 통합당 표 중에서 2표가 통합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한 표는 이걸 어디로 넣는다?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2표 들어가고 1표, 2표, 1표, 2표, 1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 뭡니까? 저것만 값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표에 1표 같냐? 3표에 1표 같냐? 4표에 1표 같냐? 그래가지고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아 씨가 그 조작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봤대요. 해봤더니 서울, 인천은 3표에 1표 가니까 뭐예요? 민주당이 플러스 10, 그 다음에 통합당이 마이너스 10% 나오던 게 있잖아요. 싹 없어져 버렸대요. 정상화 됐대요. 정상화. 그러면은 서울, 인천에서는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통합당 표 중에서 3표가 통합당으로 들어가고 3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1표가 어디로 가도록? 민주당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득표수가 그죠? 딱 이런 비정상적인 득표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지금 문제는 입증되지 않았냐 싶은데, 문제는요, 한국의 민주당은 날강도지만은 통합당 저건 어바리들이거든요. 정말 통합당 보면 정말 진짜 줄새 하나 듣고 귀때기 한 대씩 때리고 싶어요. 이런 데 대한 눈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니야. 철저히 외면하고 지금은 혁신할 때다 하고. 너가 혁신을 어떻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또 누구 데리고 온다 그래요. 김종인이 또 데리고 온다 그죠. 도대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그러면 정당 없애버려. 그런 정당 말라고 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전투표 부정을 이제는 그 부정 의혹이 드는 핵심 비법, 그들의 비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거의 찾아냈죠. 그죠? 찾아냈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인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검증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민경욱이 만들어. 민경욱이가 지금 이제 증거보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했죠. 하고 이제 선거 소송을 하려고 그죠. 나는 그거는 뭐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통합당 후보가 저기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 개봉 이후에 역전패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40명이에요. 40명. 40개 지역구 40명. 이 사람들 중에 한 5명 정도만 명분도 좋잖아.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졌는데 그 사전투표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명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재검표를 하는 겁니다. 5군데만 재검표하면요 딱 답이 나와요.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검찰 같으면 뭐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정권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에? 걔들은 거의 모든 게 날아가요. 4.19 이후에 자유당이 완전 공중분해되어 버렸잖아요. 이승만이는 하와이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고, 이기봉이 총 맞아 죽고, 최인규 사형당하고, 정치 깡패들 사형당하고, 그래 됐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서 이걸 뚫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앞으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행동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